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6일 오후 7시 31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당히 뼈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정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홍 시장은 어제 검사 정치 그만해야 한다는 글을 썼다가 나중에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판사에게 목매여 하는 검사 정치는 이제 그만하라면서 정치인의 진퇴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니 판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썼습니다. 검사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정치인의 생살 여탈권을 사법부가 쥐게 되는 상황, 이걸 흔히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데 그걸 비판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홍 대표는 수사와 재판에만 목매는 검사 정치 2년 반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라도 민생 경쟁을 하십시오라고 글을 끝냈습니다. 홍 대표는 이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는 검사 정치 부분은 드러내고 판사 한 사람에게 모가지를 걸어서 되겠나? 제출은 국민 손으로 해야지 라며 글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9월에도 집권 여당이 검사 정치로 일관한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도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 국회 총리 인준을 해줄 수 있겠나? 정치, 대화, 소통, 협치는 간대 없고 끝없는 상살, 서로 죽인다는 뜻이죠. 상살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상당히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정 교사건이 무죄로 나오게 된 데는 이런 분위기도 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검사 사칭으로 이재명 변호사가 말하자면 죗값을 치렀는데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하면서 발견된 김진성과 이재명 지사 사이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위정교사 혐의로 걸었다. 이건 일종의 별건 수사 아니냐. 몸통은 큰 사건은 백현동 그리고 대장동 개발 부정인데 그걸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걸로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당한 재판이라기보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두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한 이유가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트럼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원들이 반발하고 또 트럼프를 동정하게 되고 바이든이 일종의 보복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이 도는 바람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너무 지나친 수사가 있었다 하는 게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트럼프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한국의 이 정치에 너무나 검찰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 검찰에 고발을 하고 또 국민들이 대통령 들어 검찰을 부려가지고 뭐 좀 속 시원하게 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요구도 막 쏟아지고 해가지고 검찰이
정치적 문제를 지금 다루는데 허겁지겁합니다. 또 정치 사안을 다루면은 정치권에서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또 검사를 욕을 하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검찰의 정치화 또는 정치의 검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검찰을 정치에 개입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하나가 형사체질입니다. 형사체질. 문제가 생기면 잡아 넣어야 된다든지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요. 이래저래 검사의 정치에 대한 관여가 너무 심하다. 정치와 검찰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치는 자율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홍준표 강조하는 게 정치인의 진퇴는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의 진퇴를 수사를 통해서 당선 무효형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선거를 통해서 낙선시키든지 당선시키든지 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고민해야 될 사안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는 이 자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말은 주로 외교 국방에 대해서 묻습니다.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 법적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한국에서 예를 하나 들면은 한 대법원 판사가 독립운동하는 또는 건국운동하는 심정으로 일제시대의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렸다가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한국과 일본 간의 이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배상 다 받은 징용공들에게 또 배상 판결의 권한을 인정하는 결정을 해놓으니까 이걸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들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재판이 이루어질 때도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이것은 외교 사안이니까 신중을 기해주기를 촉구를 했고 재판이 지연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니까 그걸 서둘러 판결을 해가지고 징용공 배상 책임이 일본 측에 있다고 했더니 일본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다 해결된 건데 무슨 소리냐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일 관계가 쓸데없이 악화되었던 그게 바로 판사가 허영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외교 문제까지 개입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일어난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나 다른 분야에서도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러려면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건 나중에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해결하는 걸로 끝내야지 검찰을 또는 경찰을 계속 정치권에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최근에 한동훈 대표와 뭐 그 가족을 둘러싼 그 당원 게시판 논란도 한동훈 대표는 이걸 법적으로 푼다, 뭐 법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야말로 법에 호소하지 않고 스스로 풀어야죠. 체육회 요새 회장을 둘러싸고 이 정부와 체육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체육회라는 단체는 나름 체육회나 축구협회나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율성을 손상시킬 정도로 정부가 개입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정부가 개입을 하면은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정부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하되 국방 문제와 의료 같은 데는
또는 이 기후변화 같은 데는 철저하게 굵게 관여를 하도록 해야지, 사람이 살아가는 거의 전 분야에 다 정부가 개입하고 검사 판사가 개입하면은 그게 깝깝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준표 지사의 오늘 그런 문제점 하나를, 화두를 하나 던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